인터넷 봤을 때 성형수술한 것처럼 변화한 거는 대부분 발치 교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민재용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치아 원인으로 인한 돌출입 때문에 발치 교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영상은 여기 위쪽에 제가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돌출입이기는 한데 발치 교정을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터넷에 보면은요, 환자분들이 뭔가 입이 좀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아요, 또는 입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조금만 개선하고 싶어요, 저는 얼굴이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터넷 용어로 미세 돌출입이라고 환자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나았다는 거죠. 치과 의사들이 봤을 때도 분명히 돌출입은 맞는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치아 때문에 생긴 돌출입이 아닌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처럼 이제 뼈가 조금 크다든지 그런 경우, 또는 뼈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이렇게 돌출입처럼 보인다든지, 이런 경우는 발치 교정을 하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꼭 돌출입이라고 해서 발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요, 위에가 치아 교정 전, 아래가 치료 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되게 입술이 많이 나와 있고, 코랑 이렇게 각도가 있고, 입술도 도톰하고 약간 무턱 경향도 있어 보이는 그런 돌출입의 전형적인,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돌출입의 전형적인 안모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결국은 비발치로 돌출입을 해소하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에 대해서 뒤쪽에서 엑스레이를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그럼 비발치로 돌출입을 해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 치아를 전체적으로 배열을 합니다. 그러면 돌출입을 해소하려면 어쨌든 치아가 이렇게 뒤로 당겨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잇몸 쪽에 미니스크류라고 해서 절대 고정원이라고 치과 의사들은 말을 합니다. 절대 고정원은 미니스크류를 이렇게 식립을 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치아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뒤로 당기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발치 교정을 했을 때 너무 심한 돌출입은 아니기 때문에 옥니가 될 수 있거든요. 옥니가 될 수 있는 그런 환자분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뼈의 문제인데 돌출입은 맞는데 뼈의 문제인 경우, 약간의 해결밖에 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상이 안 변하고 싶은데 약간 입은 넣고 싶은 분들 한테 그런 방법을 적용합니다. 돌출입 발치 교정은요, 인상이 조금 변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봤을 때 이렇게 전후 사진을 비교했을 때 성형수술한 것처럼 변화한 거는 대부분 발치 교정입니다. 근데 비발치 교정으로 돌출입을 해소하면은요, 전반적인 얼굴의 그런 느낌 자체는 변하지 않고 그냥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보면 뭔가 좀 자연스러워졌는데요 라고 말을 할 정도의 변화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얼굴의 전반적인 느낌이 변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뭔가 좀 자연스러워졌다 라고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왜 제가 환자분들이 말하는 미세 돌출입 교정, 그러니까 미니스크류를 이용해서 후방, 치아를 전반적으로 후방으로 당기는 그런 교정을 했냐면요, 일단 이게 치료 전에 옆면 사진입니다. 여기서 가장 봐야 될 거는 송곳니의 위치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송곳니랑 요 큰 어금니, 6번째 치아거든요. 송곳니가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치아, 요 두 개를 기준으로 치아의 앞뒤 관계를 판단을 합니다. 요 송곳니는요, 원래 아래쪽 송곳니에 지그재그로 물리기 때문에 요 포인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뾰족한 게 요 포인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후방에 위치했어야 되죠. 근데 위턱뼈가 아래턱뼈보다 좀 크신 분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위턱뼈가 여기고 아래턱뼈가 여기입니다. 정상인 사람은 위턱뼈가 아래턱뼈보다 원래 큽니다. 근데 이분은 정확히 제가 이 옆면 사진을 분석을 해보면 위턱뼈가 아래턱뼈보다 정상 범위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는 뼈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치아들이 아래쪽보다 상대적으로 위쪽이 전방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곳니가 끝이 뾰족한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정 끝난 사진 보면 그 위치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전방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교정 배열을 하면서요, 전반적으로 전체 위쪽 치아들을 후방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치아의 반개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측면을 분석을 했을 때 아래쪽 같은 경우는 뼈 대비 아래쪽 앞니 각도가 많이 나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단 오류를 할 수 있는 게, 아래쪽 턱뼈만 보면은 발치 교정해도 되는데요, 사실은 큰 위쪽 턱뼈를 기준으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얘를 발치 교정해버리면 요 작은 턱뼈에 맞춰서 치아가
배열될 거잖아요. 그러면 큰 턱뼈 안에 이제 앞니들은요 후방으로 너무 많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잇몸뼈라는 거는 이렇게 U자로 돼 있잖아요. 입천장이 있기 때문에 U자로 돼 있는데 그 안에서만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뒤후방으로 이동하다 너무 많은 이동이 필요하면 뿌리 부분이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뿌리가 과도한 힘을 받아서 짧아진다든지 치아가 이렇게 오지 못하고 걸리기 때문에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가 숙여지면서 옥리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큰 위턱뼈 기준으로 치아 교정에 이제 배열이나 그런 교합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후방으로 이동하면 이제 요 끝부분이 여기까지는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이 또 봤을 때 돌출입이 아닌 거는 아니거든요. 조금 더 개선을 하면 좋겠다, 교정을 하는 김에 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했고, 요 치아를 후방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맞추고요. 전반적으로 위아래 치아들을 다 뒤로 후방 이동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입이 들어가는 미리수를 이제 말씀드리면 보통 한 4mm 정도, 5mm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양쪽에 발치 교정을 하면은요 8에서 10mm를 넣을 수 있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발치 교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세 돌출 교정이라고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절대 고정원을 이용해서 후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합을 이렇게 잘 맞췄죠. 그러니까 윗니 같은 경우는 뒤로 이동을 해서 맞추고 아랫니랑 같이 전체적으로 뒤로 더 후방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은요 이렇게 뻗어져 있는 게 심했던 상황에서요 어느 정도 정상 범위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위턱뼈 대비 요 각도는 굉장히 정상입니다. 아래턱뼈 대비, 아래턱뼈는 조금 성장이 덜 돼 있다라고 했잖아요. 저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 대비 아래 치아의 각도는 바깥으로 뻗어져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쪽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좋은 교합 형태를 얻었다. 그래서 안모의 변화가 여기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바로 직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거는 온전히 뼈의 밸런스는 다 좋은데 치아 때문에 생긴 돌출입이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치아의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발치 교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악 턱뼈의 과성장에 의해서 생긴 돌출입이기 때문에 턱뼈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외과적인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교정으로는요 발치 교정을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전체적으로 뒤로 당긴다라고 치과 의사들이 표현을 하거든요. 미니스크류라는 고정원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뒤로 당겨서 어느 정도 개선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미니스크류 식립하는 부분이거든요. 미니스크류 그거 딱 생각만 해도 되게 그쵸? 무섭죠? 잇몸 쪽에 나사 같은 걸 심는다라고 하면 되게 걱정하시는데요. 그게 사실은 발치 교정보다 조금 몸에 덜 침습적입니다. 그냥 마취도 제일 간단한 마취를 하면 되고요. 한 10초면 이렇게 딱 넣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하면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취하고 하면 정말 하나도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진료입니다. 그래서 돌출입이라고 해서 모두 발치 교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비발치 교정으로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더 다양한 케이스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12년 정도 운영을 해왔거든요. 네이버에 민지용 치과의사라고 치면 제 블로그가 나오는데요. 거기 서류 이유 신청을 하시면 치아 교정, 발치 교정, 뭐 돌출입 교정, 비발치 교정 등등 뿐만 아니라 여러 치과 상식들 약 1000여 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이유 신청하셔서 보시면 훨씬 더 치과 상식, 훨씬 더 정확한 치과 진료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미세 돌출에 대한 영상을 제작을 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교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정뿐만 아니라 치과 전반적인 진료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